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4급 한자 학습편 제22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강의할 강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강의할 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말씀은 변에 어근매겨 쌓을 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은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어근매겨 쌓을 꿀을 결합하여 강의할 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강의할 강은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할 말을 제목을 어긋매겨 쌓듯이 논리 정연하게 구성하여 이를 강의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강의가 있고, 강의를 들으며 학문을 익힌다는 뜻이며 보기로 강송이 있고,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구성하여 3. 화해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강화가 있고, 좋은 해결 방법을 구성하여 4. 계획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강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강의할 강, 익힐 강, 화해할 강, 계획할 강입니다. 다음은 일컬을 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 저울에 별을 담은 가마니를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컬을 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벼와 변에 들어올릴 승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벼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들어올릴 승을 결합하여 일컬을 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들어올릴 승은 손으로 손조 손톱조입니다. 쌓인 물건을 제목을 어긋내겨 쌓은 것을 상형한 부분 글자입니다. 이를 들어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일컬을 칭은 가마니에 담은 별을 저울 위에 올려 이 저울질한다, 또 헤아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칭량이 있고, 저울 눈금을 보고 무게를 판정하여 큰 소리로 외치듯이 이를 일컫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칭호가 있고, 다른 사람을 좋게 일컬어 3. 칭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칭송이 있고, 물건과 저울추가 평형을 이루듯이 4. 알맞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칭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일컬을 칭, 저울질할 칭, 헤아릴 칭, 칭찬할 칭, 알맞을 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할 강은 말씀은 변에 어긋매겨 쌓을 꿀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말씀은 말을 할 때 어긋매겨 쌓을 꿀, 제목을 어긋매겨 쌓듯이 논리 정연하게 구성을 해서 강의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말씀은 변에 어긋매겨 쌓을 꿀을 결합하여 강의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익힐 강이 되고, 또 화해할 강, 또 계획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에 어긋매겨 쌓을 꿀을 결합하면 강의할 강이 됩니다. 훈과 음은 강의할 강입니다. 다음은 일컬을 칭입니다. 일컬을 칭은 벼화 변에 들어올릴 승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별을 담은 벽가마니를 저울에 들어 올려서 그 무게를 헤아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저울질할 칭, 또 헤아릴 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게를 판정하여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을 나타내서 일컬을 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칭찬할 칭, 그리고 또 알맞을 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화변에 별을 담은 가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벼화변에 들어올릴 승을 결합하면 저울질할 칭, 또 헤아릴 칭이 되고 일컬을 칭이 됩니다. 훈과 음은 일컬을 칭입니다. 다음은 가축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가에서 소중한 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축축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가물거릴 현 밑에 밭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가물거릴 현을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밭전을 결합하여 가축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축축 먹여 기를 휴군, 어린 새싹이 가물거리며 도달한 밭에서 잘 자라나게 분뇨로 퇴비를 만들려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가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축이 있고, 가축을 기르려고 이 먹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추구가 있고, 사람을 먹여 기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휴가 부조리 있습니다. 여기서 먹여 기른다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휴구로 쓰고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축축, 먹일축, 먹여 기를 휴기입니다. 다음은 쌓을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풀로 이형을 엮어서 거두어들인 볕단을 잘 쌓아서 물에 젖지 않게 저장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쌓을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밑에
가축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폴초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가축축을 결합하여 쌓을축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쌓을축은 풀로 이형을 엮어서 가축에서 나온 분뇨로 만든 퇴비를 넣어서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을 덮어 이를 쌓는다 또 모은다는 뜻이며 보기로 축제가 있고 곡식을 쌓아두듯이 여러 아내를 이 데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축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쌓을축, 모을축, 데릴축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축은 가물거릴 현 밑에 바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싹이 가물거리며 돋아나서 그 밭에서 자라나는 그 곡식을 잘 자라도록 분뇨로 퇴비를 만들려고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이 바로 가축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가물거릴 현 밑에 바전을 결합하여 가축축이 되었고 또 먹일축이 되고 그 뜻이 파생하여 먹여 기를 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쌓을축입니다. 쌓을축은 풀초머리 밑에 가축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풀초머리는 이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형을 엮어서 가축축 곧 가축에서 나온 분뇨로 퇴비를 만들어서 잘 기른 그런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쌓는 곡식을 덮어서 쌓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쌓을축이 되었고 또 모을축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대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 밑에 가축축을 결합하면 쌓을축 또 모을축이 됩니다. 혼과 음은 쌓을축입니다. 다음은 부지런할 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진흙밭에서 열심히 땅을 파면서 일을 하는 농부의 그림이 있습니다. 부지런할 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흙근 변에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흙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힘력을 결합하여 부지런할 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진흙근은 누른 빛깔에 누를 황이 획줄인 변형하였습니다. 흙이 흙토입니다. 이를 진흙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부지런할 끈은 진흙밭은 흙이 끈기가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더욱 힘써서 이 일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근로가 있고 진흙밭을 힘써 경작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일을 부지런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근면이 있습니다. 혼과 음은 부지런할 근, 일할 근입니다. 다음은 탄식할 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너무 원통해서 땅을 치고 울면서 탄식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탄식할 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흙근 변에 하품음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이 진흙근이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하품음을 결합하여 탄식할 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탄식할 탄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흙에 발이 빠지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하품할 때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탄식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탄식이 있고 이 입구변에 진흙근을 결합한 탄식할 탄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낸 것을 보고 놀라서 입을 딱 벌려 이 감탄한다 또 기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탄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탄식할 탄, 감탄할 탄, 기릴 탄입니다. 이 진흙근이 소전에서는 이렇게 같은 모양인데 해서에서는 이와 같이 그 밑부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르나 똑같이 진흙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파자 기억법으로 기억하고 탄식알탄부터 써가겠습니다. 먼저 탄식알탄에서 이 글자는 누른 빛깔의 흙이랑 누를황과 흙토가 결합해서 획줄임한 것인데 파자하면 스물입에 이 부분은 가운데 중이고 그리고 두 번 가로 긋고 이렇게 삐치고 파임한 이 부분은 산해부입니다. 그래서 입중부의 하품음이므로 입중부음이 탄식할 탄이니라 이렇게 자원을 이해한 다음에 쓰기 공부를 할 때는 입중부음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런할 끈입니다. 부지런할 끈에서 여기 진흙끈의 모양은 이 입중부가 그대로인데 그 제일 밑부분 쓸 때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입중을 쓰고 그리고 두 번 가로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길게 달을 비침한 것을 내리긋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점을 찍을 것을 이렇게 삐쳐서 올립니다. 그래서 입중부력은 부지런할 근, 또 일할 근이니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훈과 음은 부지런할 근입니다. 다음은 어려울 난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새가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발이 진흙에 빠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려울 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흙근 변에 새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진흙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새출을 결합하여 어려울 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어려울 난은 질퍽거린 진흙 땅에 발이 빠진 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관이 있고, 천재지변 따위를 당한 것이 이 난리 또는 재앙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난국이 있고, 잘못을 저질러 어려움에 처하니 나무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어려울 난, 난리 난, 재앙 난, 나무랄 난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회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물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과 소전에서 돌아올 회는 이 대전에서는 물이 빙빙 도는 것을 한 획으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대전의 글자가 간략하게 변형하여 큰 둥글고 네모진 모양과 그 작은 모양을 결합해서 돌회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돌아올 회, 돌이킬 회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아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로, 물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듯이 이를 돌아온다, 또 돌이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회로가 있고, 도는 수요가 이 횟수 또 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횟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회, 돌이킬 회, 횟수 회, 번 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진흙근은 조금 전에 파자기법으로 입중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나는 진흙근의 세추이므로 입중부추입니다. 그래서 스물림 모양의 가운데 쪽 모양과 그리고 사내부 모양을 결합해서 진흙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새추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진흙밭에 발에 빠진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서 어려울 난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난리난, 재앙난, 그리고 나무랄 난의 뜻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진흙근 변에 새추를 결합하면 어려울 난이 됩니다. 훈과 음은 어려울 난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회, 돌이킬 회입니다. 돌아올 회, 돌이킬 회는 물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을 상행한 글자가 해서에서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자리에서 빙빙 돌듯이 돌아온다, 또 돌이킨다는 뜻이고, 그 뜻이 파생하여 횟수회, 번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입구 모양의 그 몸 안에 작은 입구 모양을 결합하면 돌아올 회가 됩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회, 돌이킬 회, 그리고 횟수회, 번회입니다. 다음은 널리펼선, 알릴선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입에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로 선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널리펼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펼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대궐의 뜻을 나타내는 진면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펼선을 결합하여 널리펼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펼선은 웃어른과 아랫사람 사이에, 두의 모양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물이 빙빙 돌듯이 돌회가 가로되어 왈 모양으로 획줄임 변형하였습니다. 말이 통하게 하여 웃어른의 생각이나 뜻을 이를 편다, 또 알린다는 뜻이며 부분 글자입니다. 이 뻗칠금은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소전과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은 널리펼선은 임금이 대궐에서 조서를 내려 정사를 펴는 선정절에서 정사를 베푼다는 뜻이며, 보기로 선덕이 있고, 임금이 정사를 펴며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일을 알리듯이 이를 널리 편다, 또 알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선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널리 펼선, 알릴선, 베풀선입니다. 다음은 그늘음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하늘에 구름이 떠서 그늘이 질 수도 있고, 또 해가 반대편에 있어서 산 언덕에 구름이 진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늘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구 변의 이재금과 이를 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에서도 언덕부가 글자의 변에 쓰일 때 획줄임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 위에 이재금을 결합하고 그 밑에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하여 그늘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그늘음은 산 언덕에 햇볕이 가려지거나 지금 햇볕이 구름에 가려진 곳이 그늘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기가 있고, 그늘진 기운이 이 음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기가 있고, 그늘처럼 날씨가 흐리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산이 있고, 낮과 밤 곧 볕과 그늘이 지나가는 세월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광음이 있고, 햇빛을 가려 그늘이 지듯이 몰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덕이 있고, 남에게 안 보이게 가려서 감추는 생식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경이 있고, 그늘처럼 어두운 저 세상이 저승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그늘음, 음기음, 흐릴음, 세월음, 몰래음, 그리고 생식기음, 저승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널리 펼서는 진면 아래 펼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진면은 여기서는 임금이 정사를 보는 선정절에서 펼선 곧 웃어른의 그 생각이 아랫사람에게 알려지도록 그 정사를 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베풀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사를 베풀 때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을 알리듯이 알린다는 뜻을 나타내서 널리 펼선 알릴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전의 뜻을 나타내는 진면 안에 펼선을 결합하면 널리 펼선이 됩니다. 다음은 그늘음입니다. 그늘음은 언덕부변의 이재금과 그리고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산 언덕이 언덕구입니다. 이재금 지금 그늘에 가려지거나 그래서 이재금입니다. 또 구름이 떠서 해를 가리는 것이 가리면 그늘이 진다는 뜻을 나타내서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언덕구변의 이재금과 그리고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하면 그늘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음기음, 흐릴음, 세월음, 몰래음, 생식기음, 그리고 저승음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